자, 그럼 이제 2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오리돌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저희가 상담 쫙 받다가 못하신 분들 저 2부 때도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상담이 하나 있어갖고 바로 가볼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곽유정 대표님. 96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뉴로메카네요. 자,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은 비중은 50%입니다. 야, 일단 비중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36,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일단 좀 몇 개월 정도 보유를 아마 좀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번 주에 특히나 로봇주들이 워낙 잘 움직여가지고 네. 뉴로메카도 그 순번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그 흐름을? 아니면 뉴로메카에게도 그 흐름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흐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 네, 지금 로봇 섹터도 지금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가 또다시 주가를 이제 쏘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로보티즈에서 나온 이슈가 로봇 핸드, 그러니까 로봇 손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죠. 근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이전에 이 로봇 손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메타 플랫폼 쪽에서도 지금 좀 정교한 로봇손 관련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워닝 로보틱스와 메타 플랫폼이 지금 같이 함께 이 로봇손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워닝 로보틱스와 같이 또 이 협력 관계가 있는 곳이 뉴로메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또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뉴로메카 하면 또 협동 로봇을 잘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 협동 로봇이 또 어디에 쓰이고 있냐?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 이슈까지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어서 뉴로메카도 충분히 수익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로봇스타도 최근에 움직임 나왔었는데 그 LG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한 자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대기업이 또 이렇게 지분 투자하거나 한 또 관련 종목들도 확실히 좀 시장에서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로부터 지분을 유치한 그런 이제 이력도 있기도 하고요. 또 SK 그 계열사와 이 로봇 관련해서 또 총판 계약을 또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은 뉴로메카 쪽에 지금 너무나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그대로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36,000원인데 지난 1월 달 아니면은 지금 비중 보니까 50%세요. 아마 작년쯤에 물려 계셨다가 물타기 하셔가지고 지금의 평단가와 비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만약에 상승세가 나타나준다 했을 때는 33,000원에서 34,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했을 때는 매수가 이상 익절 구간까지도 충분히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대로 저는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4만 원에서 42,000원 다음 이제 레벨업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 구간대까지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종목 잘 보유하셔서 수익 전환까지 가보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투입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애초에 비중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단 비중을 추가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좀 여러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 첫 번째 상담 해봤고요. 자, 저희 2부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시고요. 문자샵 2034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부 때 못했던 종목이 하나 더 있어서 권영우 대표님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올려주셨습니다. 하고자 한다님께서 SK로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26만 2,734원. 30%의 비중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SK로 봤을 때는 현재로는 수익권이 아니시군요. 일단은 현재 손실권에 계십니다. 자, SK 일단은 어떤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지주사로 보면 스퀘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
애매한 흐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SK가 지주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차트 흐름을 보게 되시면 코스피 지수랑 거의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같이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주사가 오르는 가장 큰 모멘텀은 정기국회에서 이제 9월 말 정도에 자사주 소각을 담은 이제 상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면 이제 지주사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하이닉스 반도체 자회사인 이제 반도체가 주가가 좀 좋아져야 SK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 메모리 업사이클에 대한 어떤 이 확신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가 오늘 좀 주춤을 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줬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였다가 약간 대형주에서 수급이 빠져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네. 이렇게 이탈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SK도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가져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나 지주사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지금 정권의 어떤 정책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얻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이 24만 1,500원. 여기 지금 찍고 지금 차익 실현 맞고 떨어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뭐 쌍봉으로 보면서 이제 여기서 꺾이는구나라고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5일선 내지 11선 부근을 지지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시청자님께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뭐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또 연말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여기서 비중을 더 넣지 마시고 좀 연말까지는 끌고 가보는 전략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말까지 끌고 가봐라. 배당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무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SK까지 저희가 상담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80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테크윙이네요. 4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입니다. 야, 테크윙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거라면은 정말 잘하셨다.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지금 수익을 쭉쭉 보고 계십니다. 테크윙은 웬만해서는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테크윙을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일단은 그대로 더 보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3만 원대는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딱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큐브 프로버 장비를 납품하게 됐다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퀄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지금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매일경제TV 바로 이 시간에 종목 상담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종목 상담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제 퀄테스트 통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라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 통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마이크론 이제 퀄테스트 통과. 이 이슈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론 퀄테스트 발표가 4분기쯤에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신 시기 자체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격이 좀 있거든요. 이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만약에 종목이 눌리잖아요. 눌릴 경우 다시 4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밀렸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대로 올라가면은 진짜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상승 눌림을 반복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비중 지금 15% 정도 되시는데 한 10% 정도 선에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면서 눌리면은 그때 다시 비중을 15%로 돌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집중 투자하고 싶으면 뭐 최대 20%까지. 근데 20%까지는 권장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비중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리밸런싱 하면서 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종목을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했을 때는 테크윙이 원래 작년에 이 큐브 프로버 이슈 때문에 7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 초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까지 나와준다 한다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쌍봉 구간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 구간은요. 6만 원까지 제시 도와드리되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에 대한 구간들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구간이니만큼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문자 상담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저희 2부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000-4989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포인트도 딱 집어서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피드백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 가보겠습니다. 권영호 대표님 193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매수가 13,222원, 비중은 9%입니다. 작년에 매수했어요. 16,000원대가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다시 기회가 올까요? 대응 방법 알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면은 작년 고점도 있었고 올해 초에도 그 16,000원대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있었군요. 자, 일단 이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올지도 궁금할 것 같고 자율주행 묘하게 좀 조용하긴 하네요, 지금. 네네. 자율주행도 조용하고 아무래도 기술주가 강세인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랑 뭐 제약바이오 이런 굵직한 섹터들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쪽으로 이렇게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드론, 아마존 드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걸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AG 이노텍으로부터 3자 배정 유증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로봇 섹터들이 강세가 나왔었던 것도 이제 AG가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AG 사업부의 한 부분으로 이제 로봇의 한 분야로 좀 편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로보티즈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로봇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AG의 어떤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자율주행 기술력 그리고 드론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테마성으로 상승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G 이노텍이 대기업이 지분을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특허력,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력을 집중을 해봤을 때 한 번 더 이 바닥권에서 슈팅 정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13,000원에 이제 작년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8,700원 단가입니다. 근데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사실 9% 정도면 약간 좀 일부 익절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중을 시기보다는 적어도 10,000원대, 그러니까 11,000원대 이 단기 매물대에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이슈를 받아서 한 번 더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거기서 좀 더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번에도 문자로, 잠시만요. 네, 문자 상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2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20%의 비중 67,400원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 현재는 소실권에 있으신데 네. 저는 근데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도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카카오톡이 이제 다음 주쯤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챗GPT 붙인 네. 카카오톡을 한번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시험대에 이제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네. 카카오 오늘 주가 좋았어요.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카카오페이 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거기도 이제, 있죠, 맞아요. 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페이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다날, 더즌, 미투온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동반해서 들썩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또 커지면서 계속해서 위험자산 선도 심리도 자극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도 이제 완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쪽에 좀 우호적인 흐름들로 이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 움직임 봤을 때 최근에 네이버보다 흐름이 더 좋거든요. 지금 정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룹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낙수 효과 기대감을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번에 또 이렇게 개편하게 되면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런 인식들에 대한 개선이 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페이가 또 강점이 카카오랑 또 연동된다는 그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카카오페이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 봤을 때 지난해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흑자로 또 돌아서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이 지금 다양하게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봐야 지난 8월달 정고점 구간대 부근이 매수 가격대이시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돌파하게 됐을 때 다시금 8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단 매물대가 88,0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사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기준봉이 한번 딱 세워지고 나서 추세상으로 보면 이미 추세 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봉 이후에는 보통 몸통 반 구간 내지는 시가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거든요. 근데 딱 몸통 반 구간대에서 N자 파동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8만 원대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익절까지 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익절까지 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전화보다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0220-4989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셔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제 옆에 든든한 두 분이 여러분들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가보겠습니다. 09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농심홀딩스네요. 매수가가 13만 5,500원, 10%의 비중. 메시지는요, 단타 들어가셨다가 물리셨다고 합니다. 농심홀딩스가 팡팡팡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흐름 보고 뭐 들어가실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13만 5,500원이면은 거의 상투를 잡으셨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매수가 오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농심홀딩스를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네. 보자마자 이거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화끈하게 매매를 단기간에 좀 수익을 빨리 보고 빨리 나오는 매매를 그렇죠. 선호하기 때문에 농심홀딩스 저도 이제 이거를 굉장히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속 이렇게 공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제2의 삼양식품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쵸. 어떤 굉장한 어떤 그 소비주로서 성격이 아닌 소비주의 성장주로 바뀌는 맞아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지수랑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심이 이렇게 제2의 삼양식품이다라는 키워드가 붙었던 이유가 이제 캐대원이라고 그쵸. 하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중국인들도 지금 단체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고 지금 월별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발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라면, 농심하면 이제 신라면이지 않습니까? 그쵸. 신라면도 그렇고 새우깡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이제 보따리로 거의 가방에 담아서 맞아요. 지금 귀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농심홀딩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열에 들어갔고요. 맞아요. 농심이 원래 처음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고 후발주자로 이제 홀딩스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농심 좀 꺾인다라고 했을 때 홀딩스도 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그쵸. 있지만 지금 최근 단기간에 붙었던 수급을 놓고만 보더라도 예. 음봉에서 거래 터지면서 뭐 5일선, 11선 깨뜨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상한가를 마감했었던 그 거래 대금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추가하셔도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열이 만약 끝났을 때 5일선과 11선 사이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뭐 시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시작을 한다면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그 다음에 N자 파동에 대한 어떤 수익권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홀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뭐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권영우 대표님도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은 뭐 단기에 봤을 때 목표가는 한 3%, 5% 정도 수익 보고 나오는 겁니까? 보통 이거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1분봉 보고 그때 다르군요. 좀 더 그 디테일하게 호가창을 보면서 이게 매수 호가창에서 매도 호가창으로 바뀔 네. 때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지 그렇죠. 안 쏟아지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이제 분석을 해서 기관이 샀다가 다시 파는지 이런 걸 사실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타는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물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가격 전략을 좀 싸게 매수해서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급등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네. 한 13만 원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홀딩스 이렇게 해봤고요. 자, 드디어 오늘의 전화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밤에. 오늘의 첫 번째 전화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저도.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롯데관광개발요. 롯데관광개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6,200원에 15%요. 16,200원에 15%. 아버님 목소리가 호탕하신 걸 보니까 수익이 나셔서 이렇게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예. 예. 그 언제쯤 가야 될지, 연말까지 가도 될지 궁금했어요. 그렇죠. 목표가라든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좀 보유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곽유정 대표 옆에 있는데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네. 롯데관광개발 성수기 연휴 앞두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전화가 오니까 업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 또 수익 그렇죠. 중이셔가지고. 맞아요. 활기차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 매수 시기 최근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 9월 5일 날 매수했어요. 9월 네네. 5일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좀 있으신 이야. 것 같아요. 눌림목에서 딱 잘 잡으셨고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금 매우 풍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지난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황금 연휴가 아니라 중국도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이 9월 말부터 이제 진행되니까 10월 달부터는 거의 뭐 무더기로 단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그 에이펙 행사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 역시도 이제 방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 관광개발 쪽에 들어오는 호재들이 지금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월봉상 흐름 봤을 때도 N자 파동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롯데 관광개발이 지금 이전에 2018년도, 2021년도 매물대 구간을 보면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구간대 있죠. 여기가 아주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를 이제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뚫어주면 이제 하반기까지 더 이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비중이 15%인데 이 2만 2천 원 구간대를 뚫잖아요. 그러면은 비중 조금 더 실으셔도 괜찮아요. 와, 불타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3만
롯데까지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그럼 이걸 뚫어줄까? 이런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2021년도 이 정고점 구간대가 사실 롯데관광개발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적자가 어마어마하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올라갔었던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단순 기대감만으로 22,000원대까지 맞아요. 갔었던 거고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이 업황 사이클도 같이 봐야 되는데 업황 사이클과 또 시장 수급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제가 확신을 드리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와. 80% 확률로 돌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세가 다시 지금 매물대 저항 부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거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원대 이 진입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2,000원 구간까지 뚫어주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불타기 대응까지도 한번 고려하셔서 수익을 최대한 한번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 불타기의 진수를 좀 보여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불타기 전략이 되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 매수 단가 뭐 지금 16,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약간 22,000원 넘으면은 3만 원도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2,000원에서 쫙 담아도 평단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불타기 전략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너무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전략도 있다. 네.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데 관광개발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전화 상담 있었는데 이번엔 유튜브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대표님. 멍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엑시콘 12,200원 10% 비중입니다. 기관이 조금씩 들어와서 조금 더 끌고 가볼까 생각 중인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12,200원에 매수하셨다.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엑시콘 이번 달 9월 달 들어서 음봉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권영호 대표님 단기간에 일단 그저께 어제죠. 25%나 올라가지고 뭐 더 끌고 갈 수 있는 생각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 흐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반도체 레거시 자체도 분위기가 좋고 지금 서버 중심으로 2026년 쪽으로 이제 D램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D램 수요에 이어서 낸드까지도 지금 수요가 확장되고 있고요. D램 가격이랑 이제 가동률도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터 쪽 그 중에서도 CXL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CXL 쪽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시청자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내용이 기관이 조금씩 들어와서 조금 더 끌고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급을 보면 기관도 단발성 자금이 있고 이 장투 자금이 있거든요. 보게 되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 금투에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에서 그동안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 전략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그렇죠. 투자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금투나 뭐 기타 금융, 뭐 기타 법인 쪽에서는 단발성 수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연기금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 18,000원 구간에서 연기금 매수했다라는 게 이제 하방 경직성을 이 구간에서 좀 확보를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과열에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날 수 있지만 이후에 매물대를 보게 되시면 한 22,000원, 24,0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계속 가져가시면 22,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가격이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또 기다리고 있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HJ 중공업 HJ중공업이요. 매수가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901원. 901원, 예, 65%. 65% 비중. 알겠습니다.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담으셨습니다, 아버님.
내려가면서 또 사고 내려가면 사고 내려가면 사고 내려가면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왜냐면 HJ중공업이 그 전까지는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매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번 주 그럼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뭐 월화수목 모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잘 매수를 하신 건데, 그래도 HJ중공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매수를 하신다는 건 이건 좀 어느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유상전자도 한다 하고 그또 28,640원인가 뭐 돈 누가 매수한다고 해서 예. 원래는 32,000원인데 매수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한번 일단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HJ중공업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은 좀 좋다고 봐요. 근데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주식 경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 한 4월 달에 처음 했습니다. 어쩐지.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런 비중으로 절대 가져갈 수가 없는 비중이에요. 주식 투자 좀 하신 분들은. 노선주를 많이 갖고 있다가 다 팔고 네. 그거 팔고 이거 다 하나만 그냥 했어요. 이거 종목 떨어질 때마다 완전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꼭지로 떨어지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이게 네. 끝에 올라갔어요. 끝에. 다가와가지고 이걸 계속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HJ중공업이 최근에 올라간 게 뭐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미 MRO 관련해서 이제 뭐 하반기부터 함정 협약 뭐 정비 협약 관련해서 체결되게 되면은 MRO 이제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아는 호재예요. 모두가 다 아는. 네, 거기서 HJ중공업이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라 한다면은 이 기업이 또 건설도 하고 있어서 지금 원전 해체 시장 쪽에도 진출한다 뭐 이런 소식이 조금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긴 하거든요. HJ중공업이 지금 시점에서 경고 종목이잖아요. 과거에 이 흐름이 좀 어떤 흐름이랑 비슷하냐면 HMM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다행히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약간 지금 약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타고 하는 게 결국에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이 정도 비중을 담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최대 많이 담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고가권에서 매매하실 때는 10% 이상 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첫 매수 하실 때는 비중 5%만 담으시고요. 종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눌림목 구간 오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 하면 지금처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평단가도 더 많이 못 낮춰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는 5%, 그 다음에 눌림목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 해서 10%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이 좀 안 잡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그냥 매수 해서 비중 커지면 그대로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 고수들은요. 이렇게 이제 평단가 내려놨잖아요. 지금 다시 매수가잖아요. 그럼 원래 처음에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원래 첫 매수 비중을? 처음에 32,000원에 한 100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비중.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매하실 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습관을 계속 들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비중 덜어내세요. 네, 최대한 비중 덜어내시고 제가 봤을 때 65%잖아요. 5%에서 10% 정도만 두고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 HJ중공업이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거나 한 건 아니에요. 조선주들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랠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HJ중공업이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은 4만 원대까지도 보고 있긴 한데 조정을 크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서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지금 반등 이렇게 주면은 다행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10% 정도로 최대한 리밸런싱 하시고요. 더 타고 싶다 하시면은 3만 여기 4천에서 5천 원 구간 있죠?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은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불타기를 하셔도 수익이 일단 플러스가 되어 있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중만 최대한 관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유정 대표가 진짜 방금 뭐 조선뿐만 아니라 정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이 교본을 딱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분들도 방금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우, 정말 디테일한 답변 너무 좋았고요. 사실 요거는 저희가 뭐 애드립성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권영우 대표님, 사실 저랑 일주일에 3번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조선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근데 묘하게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하는 코너에서 조선 이야기 안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조선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조선 좋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 주 뷰를 못 들어봐서 그런데 HJ중공업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선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HJ중공업에 대해서 곽유정 대표님이 너무 설명을 맞아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셔가지고 짧게만. 네, 짧게 좀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시청자님께서 과감하게 베팅하시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이 주식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예. 한 번만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게 저가와 고가를 반복하면서 어떤 예. 파동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28,900원이 아마 오늘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던 캔들이 나와줬던 게 뭐냐면 있어요 또? 9월 10일 날 이제 돌파를 시켜줬었던 장대 양봉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26,350원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이 앞선 장대 양봉의 시가인 26,350원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비중 줄이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가가 어쨌거나 죽더라도 네. 혼나더라도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예상 못했던 답변을 또 들어가지고, 야, 역시 뭐 주식은 진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의미 있는 캔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버님, 두 분의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잘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야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기 한독이요. 한독.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35,000원에 15%요. 35,000원에 15%. 자, 한독. 진짜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독을 매수하신 이유나 경위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배당도 나오고 그래서 네. 그 실적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이거를 매수를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행여나 오를까 하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 하고 싶은데도 예. 그 안전히 저점을 자리를 잡은 거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추가 매수도 않고 그냥 계속 좀 갖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느 시점에서 그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수익 좀 매수를 보고 나올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권영우 대표 연결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차트를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한독이라는 종목을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지금 처음 접하게 돼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전략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미약품도 그렇고 좀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도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독은 지금 주가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역배열에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코로나 테마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지만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개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커진다면 코로나 확산이 재개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시 우려감이 확산되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주식장이 활장이잖아요. 불활장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좁은 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식에 자금을 넣어서 계속 이렇게 은행 적금처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 교체를 조금씩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데도 어떤 선순환되는 그런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저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그 종목 교체 어떻게 해야 돼? 뭐 대안이 있어야지라고 지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침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은 곽유정 대표와 권영호 대표와 함께 또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를 또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안들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